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잖아요. 확실히 초보 맞아요. 진짜 초보입니다. 왜냐면은 한동훈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여당이거든요. 민주당은 야당이잖아요. 근데 야당인데 야당이 보통 하는 슬로건이 현 정부 심판이에요. 현 정부보다 우리가 낫다, 우리로 교체하자, 약간 이게 이제 야당이 하는 슬로건이고, 현재 현 정부인 여당은요 민생을 잘 살피겠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난번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이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뭐 심판하겠다, 홍준표를 심판하겠다, 예를 들면 황교안을 심판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주가 되진 않았었어요. 네, 그렇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네, 전혀 그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했던 슬로건이 뭐예요? 뭐 처음에 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 광주 가가지고 5.18 정신 헌법 전문에다가 넣겠다라더니 이재명을 심판하자, 조국을 심판하자, 2조 심판을 해야 된다느니 좀 그런 것들에 힘을 좀 주기 시작했었고, 민주당 애들의 그 약간 막말에다가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재명이 거짓말 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실은 소고기 먹어놓고 삼겹살 먹었다고 뭐 거짓말 했다던가 그런 거.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야당이라서 이게 야당이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슬로건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권력은 여당이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는 거는요 국민의힘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사가 나중에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해결하면 될 문제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감옥 간다, 뭐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거는 검사와 판사가 이게 해결할 문제고 정치인들이 나서 가지고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그들이 내고 있는 슬로건, 이전 정부가 했었던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행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고 싶었던 거, 예를 들면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고 하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의 하려고 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석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의석이 좀 없어. 우리 의석이 100몇 개밖에 안 돼. 110석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 150석 정도만 우리가 좀 해서, 과반을 좀 해서 좀 우리가 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훨씬 설득력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민생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키우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뭐 근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몇몇 개가 있다. 근데 국회 동의를 받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의석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면은 적어도 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피하고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슬로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저는 전체적인 그 패배 원인의 한 10%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요. 진짜 큰 이유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의사를 팬 거예요. 자, 의사를 패게 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일단은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전문의 대부분 다 이제 사표, 파업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의료 공백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아플 때 조금만 노력하면은 병원을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비염이 있다, 목이 아프다 이러면은 가까운 병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심고 싶어, 피부 미용을 좀 하고 싶어, 가까운 병원에 가면 돼요. 웬만한 병원 가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중증 환자, 수술이 필요한 환자, 위급 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처음에 2,0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글쎄요, 2,000명이 늘리면은 원래 우리가 의사를 한 몇만 명씩 뽑는구나, 그래서 이제 2,000명 좀 늘리는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000명을 뽑는다네요. 3,000명 중에서 2,000명을 이게 맞나? 사실 이게 서울대를 한 개 더 만드는 거거든요, 이 논리가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 시스템 보세요. 이과에서 제일 높은 게 서울대 의대라고 치면은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지방대 의대 찍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뭐 여러가지 뭐 그런 학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보통 흘러가잖아요, 대학교 서열이. 근데 이제 그거에서 2,000명을 더 늘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에서 3,000등만 의사가 되었었는데 3,001등이 이제 의사가 되고 3,002등이 의사가 되고, 그러면은 추가된 의사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학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파업을 하기 시작하고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을 하게 되고 계속 이런 식의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게 되겠죠. 말 그대로 아까 위급 환자라던가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다른 직업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직업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저런 식으로 이제 숙청 나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정말로 윤석열 정부는 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기존에 원래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도층이 아니라 기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었어요. 의사분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그 의사를 패가지고 당연히 의사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뭐 민주당을 찍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 나가가지고 진짜 아깝게 다 졌잖아요. 아깝게 진 거. 근데 아깝게 진 그 표들 다 의사표일걸?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찍는 의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아까 말했듯이 불안에 떨었던 다른 직업들, 그런 의사 때문에 돈을 벌었던 제2, 제3의 또 수혜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피해를 보겠고, 결국은 자기 진영을 뚜까 팬 정부의 잘못이 매우 컸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구 관리를 졸라게 못했다. 자, 왜 그러냐? 이번 선거에도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김재섭이랑 조정훈, 그리고 또 뭐 나경원, 김태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선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이번에 당선된 거, 특히 강북 지역의 도봉갑 같은 경우는 뭐 상대 후보가 좀 함량 미달의 후보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이제 국민의힘 진영에서 가져오지 못했던 의석을 가져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조정훈이라는 사람도, 나경원이라는 사람도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뭘까요? 나머지 후보들은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게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자기 지역구 관리를 했었다면은 김재섭이랑 조정훈처럼 당선이 됩니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총체적으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서열을 한번 매겨볼게요. 1번 정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개인 후보들의 역량 부족. 세 번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상한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